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러나 스스로는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1995년 26살의 젊은 미용사가 있었습니다. 갓 자격증을 따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품고 있던 나이였죠. 그해 봄, 그녀는 목회자인 오빠의 제안으로 일산의 한 아동복지시설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저 봉사활동 한번 해보자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가우뚱하실지도 모릅니다. 봉사활동 한 번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만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살아온 삶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1995년 그 봄날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26살의 그녀는 당시 막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 젊은 나이였지만 결코 녹록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목회자인 오빠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는 평소에도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아,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좀 낼 수 있니? 일산에 아동복지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아이들 머리를 좀 잘라주면 좋겠어. 자격증도 땄으니까 내 실력도 써먹을 겸 좋은 일도 할 겸 해서 말이야.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화요일은 평일이었고 미용실 일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빠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진심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 자신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좋아, 오빠. 시간 내볼게.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직 경력도 얼마 안 됐는데.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만 있으면 돼. 아이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렇게 해서 그녀는 그 다음 주 화요일 처음으로 일산의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갔습니다. 시설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시설이 깨끗했고 아이들도 생각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사실 그녀는 막연히 어둡고 슬픈 분위기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안내해준 방에는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었죠. 그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평소 미용실에서 손님들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아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가위를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민수인데요. 날카로운 것을 좀 무서워해요.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보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지금 내 머리 예쁘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도 안 아파. 그냥 조금만 참으면 돼. 괜찮아, 천천히 할게.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평소에는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커트였지만 그날은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과정 내내 그녀는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고 다음엔 뭘 할 건지 거의 다 끝났다는 것까지. 그리고 마침내 커트가 끝났을 때 거울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어때? 멋있지? 아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느낌은 뭘까요? 그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총 10명의 아이들 머리를 잘라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 다음에 또 가봐야겠다. 그 첫 방문 이후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의 부탁 때문이었지만 점점 그 이유가 바뀌어 갔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첫 번째로 머리를 잘라줬던 민수가 복도에서 그녀를 발견하고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듯 웃으며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아직도 그때 해준 머리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 또 와주셨어요. 그 말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에게 나는 그냥 지나가는 봉사자가 아니구나. 이 아이들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더 자주 시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매주가 됐죠. 그러다 보니 미용실 일정과 겹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화요일을 아예 정기 휴무일로 정하기로 한 거죠. 미용실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그때부터 그녀의 명함에는 화요일 휴무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에게 화요일은 휴무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바쁜 날이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대하는 법,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법. 이런 것들은 미용 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부딪히면서 실수하면서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배우면서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특히 기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유난히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학대를 당했던 과거가 있어서 특히 어른들을 무서워했죠. 선생님들조차도 수진이와 친해지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수진이의 차례가 됐을 때 아이는 의자에 앉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녀를 바라만 볼 뿐이었죠. 그녀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의 머리를 계속 잘라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모른 척하며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이가 그녀 옆에 섰을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언니가 내 머리도 예쁘게 해줄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의자를 권했고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가장 조심스럽게, 가장 부드럽게, 가장 천천히 수진이의 머리를 잘라줬습니다. 다 끝나고 거울을 보여줬을 때 수진이는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확장되는 선한 영향력.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녀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자신의 미용실도 차렸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화요일만큼은 여전히 봉사를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산 아동복지시설의 소문이 다른 기관들에도 퍼진 거죠. 화성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우리 센터 아이들도 도와주실 수 있냐고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화성 지역 아동센터가 추가됐고 얼마 후엔 노인요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요양원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아이들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중엔 치매가 있는 분들도 계셨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요양원까지 나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선 그녀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야 했죠. 처음 가정 방문을 갔을 때의 일을 그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팔순이 넘으신 할머니였는데 중풍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고 머리카락은 몇 달째 손질하지 못해 엉켜 있었죠. 보호자인 딸분이 그녀를 맞이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미용실에 모시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몇 달째 머리를 못 다듬었어요. 어머니도 그게 스트레스셨을 텐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말씀을 거의 하지 못하셨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그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과 그리고 작은 기대를. 할머니, 제가 할머니 머리 예쁘게 해드릴게요. 편하게 계세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났을 때 거울을 들어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화요일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역 아동센터, 요양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가정까지 한 달에 수십 명의 머리를 손질하게 됐죠. 남편이 가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평일에도 일해야 하는데 화요일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몸이 버틸 수 있겠어?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한테는 이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 오히려 이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 그건 정말이었습니다. 물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충만했습니다. 누군가의 머리를 다듬어주고 그들의 웃음을 보고 작은 고마워요 한마디를 듣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처음 만났던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민수는 작은 카페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수진이는 제과제빵을 배워 빵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을 때를 그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 취직했어요. 카페에서 일하게 됐어요. 면접 보러 갈 때 머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해주시던 그 스타일 그대로 했더니 면접관이 단정하다고 칭찬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자신이 했던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이나 계속할 수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당신을 움직이게 했나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사는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이야기 말이죠.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지만 주말이면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서셨습니다. 김장철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가서 김장을 담그셨고 명절이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죠.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 어려운 가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셨고 이웃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시곤 했습니다.
어린 그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 어른이 되면 의뢰하는 것이라고 여겼죠. 그녀가 12살쯤 됐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고 동네 한쪽에 있는 허름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집에서 담요 하나로 겨울을 나고 계셨죠. 어머니는 그날 따뜻한 음식과 두꺼운 이불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린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운이 좋아서야. 그 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식이거든. 그 말이 그녀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녀 자신이 어른이 됐을 때 그 말이 그녀의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녀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다만 부모님이 음식과 물건을 나누셨다면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나누기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할 때마다 그녀는 오히려 난처해합니다.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저 배운 대로, 보고 자란 대로 살고 있을 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평범한 게 아니라는 것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온 그 일관성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녀의 딸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의 일입니다. 딸이 학교에서 진로 탐색 과제를 받아왔는데 존경하는 사람을 인터뷰해야 했죠. 딸은 당연하다는 듯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엄마는 왜 화요일마다 봉사활동을 가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그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왜일까? 아마도 그게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일이어서일 거야. 봉사를 안 하면 내가 아닌 것 같거든. 마치 내가 그림을 그려야 내가 되는 것처럼 말이야. 딸은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엄마는 미용사이지만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마는 사람들에게 존엄을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는다는 건 단지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내 딸이구나. 2025년 현재 그녀는 56살이 됐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화요일의 일상은 여전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방에 가위와 빗과 드라이기를 챙기고 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날의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하죠. 요즘도 새로운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그룹홈에서도 도움을 요청해왔고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모든 요청을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손목도 가끔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 그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한 할아버지가 그녀를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정신이 또렷하셨죠.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선생님이 유일하게 나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요. 머리를 손질해주시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그냥 요양원의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건 단순한 미용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존엄을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돌볼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최근 그녀의 미용실에 새로 들어온 젊은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도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첫걸음을 떼는 거거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그 일이 너를 변화시킬 거야. 내가 세상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너를 돕는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젊은 미용사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 했죠.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